한국 해병대는 단순한 상륙 전력 그 이상이다. 전 세계 해병대 중에서도 유일하게 빨간 명찰을 상징으로 삼는 이 부대는 강한 체력과 정신력, 그리고 실전에 가까운 훈련 강도로 악명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창설 당시인 1949년 단 380여 명의 병력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약 2만 9천여 명의 상비 병력을 유지하며 대한민국 해상 전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 해병대는 전략적 필요에 따라 빠른 기동과 상륙작전 중심의 구조로 발전해왔으며 이는 동북아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입체 상륙이 가능한 부대로 평가받고 있다. 해병대의 핵심 임무는 전시의 적의 해안 거점을 신속하게 장악하고 해상과 육상, 전투 간의 연결 지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해병대는 고속 상륙함, 상륙 돌격장 갑착 KAAV, 그리고 헬기 및 공중강스 능력을 결합한 입체적 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 특히 상륙작전에서의 즉응성과 전환력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는 해군과의 완벽한 협조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 한국 해병대는 연평도 포격전, 서해오도 방어작전 등 실전 상황에서도 기민하게 대응한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실질적인 전투력 상승으로 이어졌다. 전략적으로도 한국 해병대는 단순히 한반도 안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미국, 일본, 호주 등과의 연합훈련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의 작전 능력을 시험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적 연합작전에서의 신뢰성을 증명하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해병대와의 연례적 쌍용훈련은 실질적인 전술 공유뿐 아니라 상호 운용성 INTROP, RABI, LITY를 높이는 중요한 기회다. 특히 미 해병대와 비교했을 때 한국 해병대는 병력의 규모는 작지만 작전 수행 효율성과 숙련도 면에서는 결코 밀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비 측면에서도 한국 해병대는 과거의 단순 보병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점차 첨단화되고 있다. 상륙함인 톡도함, 마라도함과 같은 대형 수송함은 대규모 병력과 장비를 실어 나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입체적인 상륙작전이 가능해졌다. 해병대 전용 상륙기 동헬기 마린 오넴 UH-1은 기존 수리온을 기반으로 해상 환경에 최적화된 설계가 적용되어 상륙전 중 공중 수송 및 근접 지원에 강점을 보인다. 이러한 전력 현대화는 해병대가 전통적인 상륙 작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복합 임무 수행에도 대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 해병대는 또한 교육과 훈련 수준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을 지향하고 있다. 포항의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는 혹독한 훈련 과정을 통해 병사들의 체력과 정신력을 강화시키며 산악행군, 유격, 수중침투, 야전 전투 훈련 등을 통합해 실시한다. 특히 상륙작전의 전초 단계인 해상침투 훈련은 실전과 동일한 조건에서 진행되며 병사들에게 실제 전장에서의 감각을 몸에 익히도록 한다. 이는 해병대가 단지 강한 군인을 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략적 판단과 상황 적응 능력을 갖춘 정예 전투 요원을 양성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한국 해병대의 강인함은 단지 육체적 훈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실시간 전투 상황에서의 냉철한 판단력과 유기적인 부대 간 협조 능력은 해병대가 단순한 병력이 아닌 전술적으로 훈련된 전력이라는 점을 증명해준다. 특히 해병대는 한국군 내에서도 상륙작전 외에도 긴급대응, 대테러, 대북특수작전 등 다목적 임무를 소화할 수 있는 부대로 자리 잡아왔으며 이는 해병대원 개개인이 단순한 병사가 아닌 전략 단위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훈련체계 덕분이다. 한국 해병대의 정신적 구심점은 귀신 잡는 해병이라는 상징에 있다. 이는 단순한 구호나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실제 작전 환경 속에서 전개되는 고강도 임무 수행 능력을 내포한다. 병사들은 입대 초기부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각오로 훈련에 임하며 상황 적응력, 인내력, 그리고 단체 간 결속력을 핵심 덕목으로 삼는다. 이러한 정신력은 작전 투입 시 어떠한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임무를 완수하려는 해병대 특유의 문화로 발전해왔다. 한국 해병대는 구조적으로도 육해공이 통합된 작전 구성을 이루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상륙기 동헬기 마린홈과 KAAV, 그리고 해상수송 전력을 동시에 운용하는 훈련 체계인데 이를 통해 해병대는 단순히 육상에서의 전투뿐 아니라 해상 및 공중 전장을 연계한 전천후 작전을 구사할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일방향 상륙에서 벗어나 입체기동 및 후방 차단, 전방 우회 등 다양한 전술적 응용이 가능한 능력을 의미하며 이러한 입체화 전략은 한국 해병대만의 독보적인 강점 중 하나다. 또한 한국 해병대는 국내외적으로 신속 대응군으로서의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재난구조, 도서방어, 해외 파병 등 다양한 작전 유형에 신속하게 투입되는 임무를 수행해왔으며 이는 단순한 상륙 전력이 아닌 복합 임무군으로서의 해병대의 역량을 보여주는 사례다. 대표적으로 2007년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시 구조 지원, 아프가니스탄 해외 파병 지원, 국내 태풍 피해 지역 긴급 복구 등의 사례는 군사적 임무를 넘어선 민군 융합 작전 능력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다기능성은 훈련 체계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해병대원들은 기본 보병 전술 외에도 산악 생존 훈련, CBR 방어 훈련, 기상 환경, 극복 훈련, 화생방 대응, 근접 전투 기술 등 다양한 전문 기술을 습득하게 되며 이러한 체계는 기존의 일반 육군 훈련과는 차별화된 수준의 훈련 강도를 자랑한다. 그만큼 훈련에 투입되는 시간과 정신력 소모는 크지만 결과적으로는 작전 투입 시 실질적인 전투 지속력과
보궐력에서 현저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한국 해병대의 위상은 단순한 병력 규모나 장비 수준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 저변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실전 경험과 다양한 작전 환경 속에서의 임무 수행 능력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해병대는 기동형 해병대로의 전환을 핵심 개혁 과제로 삼고 있다. 이는 과거처럼 해안선에 대기해 있다가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방식에서 벗어나 상시 준비된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전의 흐름에 발맞춘 구조적 혁신이며 해병대의 전투 개념 자체가 진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특히 고속기동이라는 개념은 해병대가 단순한 보조 전력이 아니라 전방 투사 전력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은 바로 상륙 돌격 장갑차 KAV와 고속 상륙정 그리고 공중 강습을 위한 마리논 헬기와 같은 입체적 수송 수단이다. 이 장비들은 각각의 임무를 분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합적인 상륙작전 체계를 완성시키는 요소들로서 긴밀히 연계되어 운용된다. 예컨대 적 해안의 방어진지를 해상포격과 공중강습으로 분산시킨 후 KAV가 해안을 돌파하고 병력이 상륙하는 방식은 합동화된 작전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단순한 화력 우위를 넘어선 전술적 융합 능력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고도화된 작전 능력은 해병대의 훈련 체계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한국 해병대는 해마다 대규모 실전 모의 훈련을 통해 다양한 가상 전장 환경을 구축하며 이는 단순히 기계적 반복 훈련이 아니라 작전지휘관과 부대원 전원이 함께 참여하는 전략 시뮬레이션에 가깝다. 쌍용 훈련과 같은 한미연합 훈련에서는 미 해병대의 최신 전술과 기술을 실시간으로 접목해 실제 전투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테스트하며 이를 통해 전시 상황에서의 연합 운용성을 높이는 동시에 자국 해병대만의 독자적 전술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특히 상륙 후 목표 지역에서의 빠른 전환 작전, 즉 해상의 안도심이라는 공간 이동 속에서의 전투 전개는 한국 해병대의 유연성을 상징하는 요소다. 또한 지휘체계의 민첩성도 주목할 만한 요소다. 해병대는 단일한 작전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어 상황 발생 시 빠른 명령 전달과 실행이 가능하며 이는 복잡한 지휘 계통으로 인해 지연되는 일반 육군 구조에 비해 우월한 실시간 반응 능력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연평도 포격 당시 해병대는 몇 분 안에 반격을 개시했으며 이는 고도의 훈련과 함께 지휘체계 간소화의 결과였다. 이러한 구조는 전시뿐 아니라 평시의 다양한 작전에서도 기민한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술적으로도 한국 해병대는 첨단 기술 도입에 매우 적극적이다. 최근에는 드론, 정찰 전력을 도입해 상륙 전 전방 지역 감시 및 정밀 타격 지원에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AI 기반 전투지휘 시스템 도입도 추진 중이다. 이는 병력 중심의 작전에서 정보 중심의 네트워크 기반 작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며 전투 효율성 향상과 피해 최소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한국 해병대가 단순히 근력 기반 부대가 아닌 기술 융합형 전력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 해병대가 단지 전투만 잘하는 집단이 아니라는 점이다. 해병대는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를 지향하며 재난복구, 인도적 지원, 구조활동 등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2011년 일본 대지진 당시의 긴급 구호활동 참여, 국내 태풍 피해 지역 복구 작전, 그리고 군 수송을 통한 백신 수송 및 보급 지원 등 다양한 민간 협력 작전에 기동적으로 투입되며 국민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 이런 역할은 한국 해병대가 단순히 국방력의 상징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위기 대응 능력을 뒷받침하는 종합적 자산임을 입증한다. 한국 해병대의 전투 능력을 논할 때 단순히 개인의 체력이나 장비만으로는 그 진가를 온전히 평가할 수 없다. 진정한 전투력은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전환 능력, 임무에 맞는 작전 수행 능력, 그리고 다양한 작전 환경에서의 생존력으로 귀결된다. 한국 해병대는 이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기능 통합형 작전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내부 개편과 전략적 전환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이 체계는 전장 내 각 기능 정보, 감시 타격, 기동, 지휘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해병대가 단독으로도 복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이다. 이와 관련된 핵심 전력 중 하나는 바로 전력기동군단이라는 개념이다. 해병대는 육군처럼 넓은 작전 영역에서 지속적인 점령전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에 빠르게 침투해 핵심 지휘부나 거점을 타격하고 철수하거나 방어 거점을 단시간 내 확보하는 임무에 특화되어 있다. 이를 위해 한국 해병대는 모듈형 부대를 중심으로 소수 정예화된 전투 단위로 편성되어 있으며 각 부대는 상황에 따라 편성이나 해체가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설계되어 있다. 즉, 작전 환경에 따라 전투지휘관이 실시간으로 전투단 편성을 재조정할 수 있는 전술적 융통성이 보장된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고속 상륙작전 능력이 있다. 현재 해병대는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비롯한 대형 수송함을 기반으로 대규모 병력의 해상 전개가 가능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다중 상륙 축선 운용 전술이 실전에서 검증되고 있다. 예컨대 하나의 해안선에 집중하지 않고 동시에 여러 지점을 상륙축으로 설정한 뒤 분산 진입과 수렴 전투를 통해 적의 방어를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병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작전 성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한국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정립한 상륙 전술 중 하나다. 이 전략은 기존의 미 해병대 모델과도 차별화되며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이와 함께 상륙 이후의 작전 지속 능력 역시 주목할 만하다. 과거에는 해안선 확보 후 육군에 인계하는 형태였지만 최근에는 상륙 이후 도시 진입, 후방 거점 확보, 정찰 및 심리전 임무까지도 해병대가 단독 수행할 수 있도록 구조를 개편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병대는 전투지속지원대와 같은 후방 지원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장비 수송, 탄약 보급, 부상자 후송까지도 차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기능 부대화를 추진 중이다. 특히 마리논 헬기를 통한 공중 수송과 야간 투입 능력은 이러한 작전 지속 능력을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또한 한국 해병대는 정보전과 심리전에 대한 대비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단순한 전투력을 넘어 작전 수행 중 지역 민심을 안정시키고 적의 지휘체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정보 작전과 선전 활동까지도 해병대 작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는 해병대 내에도 사이버 전담 부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는 각 작전의 전자전, 통신방해, 심리전 캠페인을 전담하고 있다. 이처럼 현대 해병대는 더 이상 총을 든 전사만이 아니라 정보의 전장에서도 싸우는 전천후 전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부분은 해병대의 국제적 위상이다. 한국 해병대는 미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와 연합훈련을 정기적으로 시행하며 연합 상륙작전 능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미국 해병대와의 쌍용훈련은 한국 해병대가 국제작전에서도 충분히 상호 운용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해왔으며 이는 한국 해병대가 독자적 능력뿐 아니라 연합작전에서도 핵심 전력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전투기술의 공유가 아니라 작전, 철학과 지휘체계까지도 상호 이해하고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준다. 한국 해병대의 강점 중 하나는 상륙작전 이후 도시 지역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이다. 해안선을 돌파한 후 단순한 확보에 그치지 않고 도시화된 지역에서의 근접 전투, 진압작전, 요인보호, 주요 기반시설 장악 등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 있다. 이를 위해 해병대는 도시전투 전문 교범을 별도로 개발하고 있으며 모의 도시전장을 구축한 실전 훈련장에서 병력의 분대 단위 전투, 저격 대응, 폭발물 처리, 민간인 보호 작전 등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체계는 전시뿐 아니라 테테러, 내부 혼란, 도심 지역의 비상 상황에서도 즉각적인 투입이 가능한 범용 작전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작전 능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해병대는 전술통신체계와 병력 위치 추적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있다. 특히 도시 전장에서의 혼전 상황에 대비하여 각 병력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합지휘체계를 도입하고 있으며 전방위 360도 감시 드론, 소형 정찰 로봇, 무인 자율 탐색기 등 신형 장비를 현장 배치하고 있다. 이는 전투 지휘관이보다 빠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며 병사 개인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특히 도시작전은 민간인과 적이 혼재된 환경이기 때문에 정밀 타격과 작전 구역 구분이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 해병대는 정보 장비와 작전 교범을 꾸준히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전투 장비 측면에서도 한국 해병대는 독자적인 색깔을 구축해가고 있다. 기본 보병 장비는 육군과 유사하지만 해병대는 고온다습하거나 해안의 염분이 강한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장비 내구성과 방수성, 방염 기능 등이 강화된 장비를 별도로 운용한다. 또한 해병대 전용 전투복과 장갑, 헬멧 등은 수상작전과 도시작전 모두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듈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각 병사에게 소형 전자기기를 통해 명령 수신, 위치 정보 파악, 드론 영상 수신 등이 가능한 웨어러블 시스템도 시범 운용 중이다. 이는 해병대의 정보 기반 작전 전환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단계로 평가된다. 한편 한국 해병대는 최근 통합 상륙 전력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고 미래 전장에 대비한 전력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독립된 상륙기동군단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력 구성, 전투 지원, 정보작전, 수송 보급, 사이버전 등 모든 전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자동화된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다. 예컨대 상륙작전 전 단계에서 위성으로 적 위치를 감시하고 무인 드론이 전방의 침투의 상황을 중계하며 병력은 사전에 확보된 데이터에 따라 해안으로 분산 상륙해 작전을 개시하는 시기다. 이러한 작전은 사람의 판단이 아닌 AI 기반 알고리즘에 의해 작전 순서와 진입 루트를 결정하게 된다. 이러한 기술적 전환은 단지 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의 국방 전략에서 해병대가 맡게 될 보다 큰 역할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해병대는 육군처럼 방대한 병력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기동, 고기술, 고효율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지만 강한 군대를 실현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 전장에서의 속도전, 정확도전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의 해양 전력 확대, 무인기국 초음속 무기 사이버 무기 사용 증가 등 비정형 전장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해병대의 기동성과 독립작전, 수행 능력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해병대의 전략적 가치는 단지 대한민국 국토 방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실제로 해병대는 유사시 해외에서의 군사작전, 인도적 지원 작전, 연합군 지원 임무 등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를 위해 해병대는 해군 및 공군과의 협조 체계를 강화하여 원거리 기동작전 능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직이 착륙 수송기와 장거리 고속 수송함 운용 시나리오까지도 훈련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단순한 연안 방어 개념에서 벗어나 국가 전략의 외연을 확장하는 공세적 해병대로의 전환을 뜻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해병대의 기동력 중심 전투 구조가 다양한 국제 임무에 매우 적합하다는 점이다. 이는 UN 평화유지활동 PKO, 국제재난구조, 해외 국민보호작전 등에서 해병대의 신속 투입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실제로 과거 해병대는 동티모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의 지역의 군 병력 및 장비를 수송하고 복구작전을 지원한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단지 군사적 전력 과시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도와 외교, 영향력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에 따라 해병대는 전략 기동형 전력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병력 운용 방식도 일반적인 대형 편제에서 벗어나 임무 중심의 소규모 정예 편성으로 재구성되고 있다. 예컨대 해병대는 전술 임무부 대테스크포스 형태로 구성된 다목적 전투 그룹을 중심으로 운용되며, 각 부대는 전술 상황에 따라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도화된 훈련과 장비를 갖춘다. 이는 기존의 정규 부대 운영에서 벗어나 현대전의 분산-집중 전략에 적합한 구조로 진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전력 구조뿐만 아니라 병사 개개인의 능력 역시 타차원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기존의 체력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해병대는 병사들에게 고급 전술 분석, 항법, 전자장비 운용, UAV 조작, 사이버 보안, 기초 지식 등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교육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투 현장에서의 정보 해석 능력과 실시간 전술 대응력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전투 시뮬레이션 훈련 시스템을 도입해 병사들이 다양한 작전 상황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황 적응 훈련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훈련 방식은 주어진 명령만 수행하는 병사가 아닌 현장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병사를 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는 해병대가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자율적 전투 단위 구성의 핵심이며, 실제로 군대 단위에서 전술 상황에 따른 즉흥적 판단을 내리고 지휘관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지휘체계 자체도 수평적으로 개편되고 있다. 그 결과 해병대는 전투 단위가 작더라도 빠른 기동과 판단, 임무 수행이 가능한 독립 전투 세포로 구성되고 있으며, 이는 다중 위협 상황에서의 생존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전략적 구조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해병대는 장기적으로 우주 기반 감시 체계와의 연계도 추진 중이다. 국방과학연구소 및 민간 위성기업과 협업을 통해 해양 감시, 기상정보, 적군 이동 예측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이를 바탕으로 상륙작전과 전술기동을 정밀하게 설계하는 체계가 구축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인공지능 기반 작전 계획 수립 시스템과 연계되어 자동으로 병력 배치, 작전 루트, 목표물 설정 등을 계산해 제시함으로써 인간 중심의 작전 결정에서 데이터 중심의 작전 결정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결국 해병대는 단지 해안 방어군이 아닌 미래형 전략 투사부대로 진화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대한민국의 안보 전략에서 해병대가 차지할 비중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단순한 전투력 강화뿐 아니라 정보 수집, 작전 계획, 병력 운용, 장비 관리, 연합군 협업 등 모든 측면에서의 통합적 대응 능력을 보유한 해병대는 한국이 직면한 다차원 안보 위협 속에서 가장 기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전력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한국 해병대의 위상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미래지향적 작전 개념이 자리하고 있다. 해병대는 기존의 육해공 통합 상륙작전 개념을 넘어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다영역 작전 멀티-다메이아이엔 아퍼레이션즈 역량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육지, 해상, 공중뿐만 아니라 사이버, 우주 공간까지 작전 범위를 확장하려는 전략적 움직임이다. 한국 해병대는 이미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 및 관련 민간,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 차세대 작전 시스템을 실전 배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병대는 정보 전장 환경에서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전술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각 작전 단위가 수집한 정보와 드론, 위성, 정찰 장비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하여 지휘관이 즉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전투 현장에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현대전에서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전투 지휘는 해병대의 작전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전력 구조에서도 기존 전투 중심 구조 외에 기술 중심 전력을 보완하려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병대 내 일부 부대는 전자전, 사이버전, 드론전, 정찰 및 감시 전담 부대로 개편되고 있으며, 이들은 실시간으로 작전 상황을 감시하고 적의 전파 방해를 무력화하며 아군의 통신 보호 및 작전 안정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처럼 전장 환경의 기술화를 따라잡는 움직임은 해병대가 단순한 전투부대를 넘어 정보 전장을 선도하는 전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러한 기술 기반 작전 능력은 단지 장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의 숙련도에 의해 완성된다. 해병대는 최신 장비 운용에 필요한 교육 체계를 강화하여 병사 개개인이 드론 조종, 정밀 사격, 통신 체계 운용, 정보 분석 등에 능숙하도록 양성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체력 중심의 군인을 넘어서 작전 상황에 맞는 판단과 기술을 겸비한 복합형 전투 인재를 육성하려는 방향성의 일환이다. 그 일환으로 해병대는 새로운 리더십 프로그램도 시범 운영 중이다. 이는 분대장, 소대장 등 하급 지휘관의 전술적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전 중심 시뮬레이션 훈련과 긴박한 상황에서의 결단력 향상을 위한 심리 훈련이 포함된다. 실제 전장에서는 명령 전달 이전에 현장 판단이 중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병대는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분산형 전술 리더십 모델을 실전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장비와 병력의 표준화 전략이다. 한국 해병대는 다양한 작전 환경에 투입되는 만큼 장비 간 상호 운용성과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병기, 장비, 전술 플랫폼의 표준화를 추진 중이다. 이는 연합작전 시 외국군과의 통합 운용에 큰 도움이 되며 동시에 국내 산업과의 연계성을 통해 방산기술 발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해병대는 전투력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전력 보강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 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해병대사령부는 최근 전력발전본부 산하의 신전력 개발단을 창설하여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장비 및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이 부서는 해병대 전투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신규 무기체계, 정보 수집 장비, 통신 인프라를 분석하고 실전 배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륙작전의 효율성 및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기술 진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기술 중 하나는 자율상륙 드론 시스템이다. 자율상륙 드론은 기존의 정찰 및 공격 드론과 달리 해안선에 접근하는 병력을 실시간 감시하고 위험 지역을 사전 식별하며 필요시 자동 폭격까지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전력이다. 이는 상륙 병력이 직접 해안 지형을 탐색해야 했던 기존 방식보다 훨씬 안전하고 정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해준다. 해병대는 이 드론을 통해 적의 진지를 원거리에서 타격함과 동시에 실제 병력이 도달하기 전에 전장을 정리하는 드론, 전진 작전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는 해병대가 추구하는 비접촉 작전, 즉 병력 손실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한 전략의 일환이다. 뿐만 아니라 해병대는 해안선 침투 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수중 침투 기술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현재 일부 특수부대에서만 수행하던 잠수기동 작전을 일반 해병대 전력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경량 수중 추진기, 야간 침투형, 수영 장비, 수중 음파 통신 체계를 병행 개발 중이다. 향후에는 이 장비들을 상륙작전 전 단계에 배치해 주요 해안선 및 도서 지역에 대한 타방향 동시 상륙을 가능케 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전면 상륙에 비해 적의 방어선을 우회하고 기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것이 통합 전술 운용 플랫폼 구축이다. 해병대는 해상, 공중, 지상 전력뿐 아니라 정찰 및 정보 자산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 중이며 이를 통해 현장 지휘관은 실시간 전장 정보를 기반으로 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된다. 이 플랫폼은 향후 전투 지휘의 자동화, 정보 흐름의 단일화, 지휘, 통제 속도의 극대화라는 세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나아가 이러한 시스템과 장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병대는 네트워크 중심, 전쟁 NCW 개념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이는 모든 병력, 장비, 지휘체계가 실시간 정보망으로 연결되어 작전을 수행하는 구조로 상황, 인식의 동기화와 대응 속도의 극대화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현장 병사도 상위 지휘부와 동일한 전장 정보를 공유하며 자율성과 상황,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결국 한국 해병대는 기술, 전략, 인재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입체적 군사 조직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해병대는 작전 수행에 필요한 전술 능력뿐 아니라 각 부대의 독립작전 수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해병대가 각 작전 상황에 따라 임시로 편성되는 모듈형, 전투단 개념을 정착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전투단은 소수정예 병력으로 구성되며 작전 특성에 따라 통신, 정찰, 지원, 화력부대가 유기적으로 통합되어 작동한다. 기존의 경직된 편제보다 유연하게 작동하는 이 구조는 복합 전장에서의 민첩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전투 유닛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작전 모듈화는 전력 배치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병사 개개인의 다기능화와 직결된다. 한국 해병대는 한 병사가 다양한 임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다영역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투 병력의 일부는 UAV 운용, 야전 응급처치, 야간 정찰, 근접 전투 등 다양한 분야를 동시 교육받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전투 중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빠른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전체 부대의 전투 지속력을 향상시킨다. 특히 해병대는 실전 중심의 통합 훈련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시험하고 있으며 주요 상륙작전 훈련에서는 실제 도시, 도서,
해안 지형을 모의한 훈련장이 사용된다. 해병대의 상륙훈련은 단순한 병력 투입이 아닌 지휘관의 실시간 전술 판단을 검증하는 절차이기도 하다. 훈련 중 지휘관은 상륙 시점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예기치 않은 돌발 상황에 대응하여 병력을 재배치하거나 공중 화력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러한 훈련은 단순한 명령 수행을 넘어서 전술적 사고력과 지휘 통솔 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로 인해 해병대 지휘관은 모든 훈련에서 자신만의 전술을 시험할 기회를 부여받으며 실제 작전에서의 결정 권한을 최대한 현실에 가깝게 시뮬레이션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해병대는 민군 복합작전 능력도 강화하고 있다. 전쟁은 물론 평시에도 발생할 수 있는 재난, 테러,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기 상황에서 해병대는 가장 빠르게 투입될 수 있는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실제로도 이를 전제로 한 다양한 복합훈련이 이뤄지고 있다. 해병대는 경찰, 소방, 의료기관과의 협조 훈련을 통해 복구 지원, 인명구조, 현장 통제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는 군사력이 단지 전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도서지역이나 외진 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지적 재난 대응에는 해병대의 기동성과 자립성이 강한 무기가 된다. 이러한 해병대의 다기능화는 장기적으로 작은 전력, 큰 영향력을 실현하는 전략으로 이어진다. 기존의 대규모 병력 투입 방식에서 벗어나 한정된 자원을 바탕으로 최대의 전략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고기동, 고숙련, 고적응 병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해병대는 바로 그 모델에 가장 근접한 전력이다. 특히 분쟁이 늘고 있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군과의 공동작전 수행이나 분쟁 억제를 위한 전진 배치 전력으로서 한국 해병대의 전략적 가치는 앞으로 더욱 부각될 전망이다. 한국 해병대는 이러한 고기동, 고효율의 전투 능력 외에도 심리전과 정보전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능력을 키우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과거의 해병대가 주로 물리적 전투에 초점을 맞췄다면 현재는 상대국의 정보 흐름을 차단하고 전장 내 심리적 우위를 점하는 전략이 필수적으로 병행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병대는 사이버 심리전 전담 부서를 운영하며 적의 심리전 시도에 대응하고 동시에 아군 병력의 사기 유지 및 지역 민심 확보를 위한 메시지 전파 전략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심리전과 정보전의 중추는 바로 전장 상황에서 발생하는 비가시적 전투, 즉 정보 주도권 경쟁이다. 한국 해병대는 훈련 단계에서부터 이런 유형의 전투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설계하고 있으며 드론 및 무인 정찰기, 위성 영상 정보, 감청 시스템 등을 활용해 실시간 전장 정보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적의 정보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왜곡 정보를 전파해 교란하는 능력도 개발 중이다. 이는 전통적인 전력 외에도 해병대가 현대전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해병대는 작전 중 민간인 보호와 관련한 전술적 판단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전투 중 비전투원의 안전 확보는 단순한 인도주의적 책임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의 협조와 정보 제공을 유도하는 심리적 효과를 낳는다. 이를 위해 해병대는 작전 간 민간인 대피 통로 확보, 비폭력 작전구역 설정, 적절한 신문 절차 등을 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접근은 향후 해외 파병 및 다국적 작전에서도 강력한 신뢰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해병대는 작전 중 발생하는 의사결정의 자동화를 통해 전장 대응 속도를 극대화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AI 기반 작전 결정 지원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드론 영상, 위성 정보, 부대 위치, 적군 동향 등을 종합 분석해 지휘관에게 전략적 판단을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개발되고 있다. 이 기술은 지휘관의 실수나 판단 오류를 최소화하고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가장 합리적인 작전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전투력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한국형 시사 ISRCOMMAND, 컨트롤, 커뮤니케이션, 컴퓨터, 인텔리전스, 서베일런스, RECONNAISSANC 시스템과도 연동되고 있으며 해병대는 이를 통해 각 전투 단위 간 정보 공유 속도를 대폭 개선하고 있다. 기존에는 보고와 명령이 단계별로 이루어졌다면 이 시스템 하에서는 동시에 모든 작전 단위가 상황 인식을 공유할 수 있으며 이는 지휘체계의 효율성과 응답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결국 이는 미래 전장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적 자산이 된다. 한국 해병대는 이제 단순한 전술부대를 넘어서 동북아 전체의 전략적 균형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중국, 일본, 북한 등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군사적 긴장 속에서 해병대는 기동성과 다목적성을 바탕으로 비대칭적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전략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는 한국의 해양 안보 주도권을 갖추기 위한 가장 실질적인 카드 중 하나로 국가 해양 전략 내에서 해병대의 비중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예컨대 톡도와 이어도 등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한 방어 및 전개 능력 강화는 해병대의 중장기 과제 중 하나로 설정되어 있다. 이 지역들은 평시에는 감시작전 및 해양 순찰의 거점으로 활용되지만 유사시 고속 침투 및 거점 방어가 가능한 해병대의 신속기동단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를 위해 해병대는 기상과 해류, 적의 레이더 회피 경로 등 복합 정보를 분석하여 다양한 침투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있으며 실전에서의 작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모의 작전도 꾸준히 반복하고 있다.
또한 해병대는 작전 능력의 확장성과 연계하여 한미동맹 기반의 연합작전 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미 해병대와의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한 공동훈련은 단순한 전술 차원의 교류를 넘어 지휘통제, 화력지원, 상륙작전 전체를 통합하는 종합적인 협력체계로 발전하고 있다. 해병대는 이를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병력과 자산을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동시에 연합작전 중심의 실전 능력을 체득하고 있다. 특히 해병대는 최근 호주, 일본, 필리핀 등과도 타자간 연합훈련을 진행하며 지역 내 동맹 및 우방국과의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다자 협력은 단순한 훈련 수준을 넘어 각국 간 해양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실질적인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해병대는 이 과정에서 동맹국 해병대와의 전술 교류뿐 아니라 장비 호환성, 의사결정 체계, 작전 철학의 일치 등 다양한 요소를 맞춰가며 글로벌 해병 전력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처럼 해병대는 국내 방어를 넘어서 국가 외교 및 안보 전략의 전방위 확장에 있어 필수적인 연결고리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병력 강화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기술과 전술, 그리고 외교적 전략이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 속에서 해병대의 존재는 단지 작전 단위가 아닌 국가 전략을 뒷받침하는 실질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해병대의 국제적 위상은 단순히 훈련 성과나 전술적 능력으로만 평가되지 않는다. 해병대는 그 자체로 한국의 군사적 신뢰도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는 외교적 차원에서도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요인 중 하나다. 특히 국제사회는 한국 해병대의 빠른 대응 능력, 우수한 전투력, 민군 협력 경험 등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UN 평화유지활동 PKO나 인도주의적 구호작전에서의 한국 해병대 투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한국 해병대는 다양한 다국적 작전,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상황에 대한 대응 계획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예컨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와 복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륙형 구조부대를 조직하거나 중동 지역에서 유사시에 자국민 보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진기지를 운용하는 등의 전략적 대비책을 세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전투력 과시를 넘어선 실질적인 국제기업 방안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임무 확대는 한국 해병대 내부의 인식 변화도 촉진하고 있다. 과거에는 한반도 방어 중심의 군사력으로 역할이 제한되어 있었던 반면 현재는 글로벌 안보 환경 속에서 자국의 군사력이 어떻게 국제사회와 연결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전략적 사고가 자리 잡고 있다. 해병대 간부 교육에서는 이러한 글로벌 안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있으며 연합작전 경험이 있는 지휘관들이 중심이 되어 젊은 장교들을 대상으로 국제작전 이해도 향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병대는 연합훈련에서의 주도적 역할 수행을 위해 외국군과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문화, 군사소통 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언어적 장벽을 넘는 것을 넘어 작전 방식의 차이, 지휘, 철학의 차이, 병력 운영 구조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병대가 단순히 작전 수행자에서 국제 협력자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 군사 협력 능력은 해병대가 국제 안보 환경에서 장기적으로 성공적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고 있다. 궁극적으로 한국 해병대는 자국 안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하며 대한민국 대표 전력이라는 위상을 정립해가고 있다. 이는 국내 정치나 국방정책 차원에서도 큰 의미를 가지며 해병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외교적, 군사적 영향력 확대는 향후 한국이 중견 안보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해병대는 기술적 혁신과 작전적 유연성 외에도 강인한 정신력과 조직, 문화를 통해 타군과 차별화된 전투 집단으로 성장해왔다. 해병대 내부에서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강한 정체성과 자부심이 공유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행동 양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작전 중 동료를 위한 희생정신, 명령에 대한 철저한 복종, 임무 완수를 위한 끝없는 투지 등은 해병대가 위기 상황에서 탁월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다. 이러한 조직 문화는 신병 교육 과정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해병대 신병훈련은 육체적 한계를 시험하는 강도 높은 훈련으로 유명하며 이를 통해 체력뿐 아니라 정신력, 인내심, 전우회를 동시에 길러낸다. 대표적인 훈련인 지옥주는 일주일간 잠을 거의 자지 않은 채 다양한 극한 상황을 극복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과한 병사들은 자신에 대한 극복, 의지와 동료와의 결속력을 바탕으로 어떤 작전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전투 의식을 갖추게 된다. 이는 단순한 훈련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해병대의 작전 수행 능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더불어 해병대는 전역 이후에도 전우회를 통해 조직적 결속을 유지하며 이들은 각종 사회봉사활동과 국가안보 홍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는 해병대가 단순히 군 복무 기간에 국한된 공동체가 아닌 일생을 함께하는 전후,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되는 강력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회 각계에서 활동 중인 해병대 출신 인물들은 이러한 전통을 이어가며 해병대의 가치와 정신을 대중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조직 문화는 해병대 내부의 안정성과 전투력 유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대 내 사기 유지, 전투 피로 회복, 고난 극복, 의식고취 등의 면에서 해병대 특유의 단결력은 다른 군과 확연히 구별되는 특성을 보여주며 실제 작전 수행 시 그 증가가 드러난다. 다양한 고난과 훈련을 함께 겪은 전후 간의 신뢰는 실전에서의 명령 이행 속도와 정확성에도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작전 전체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과적으로 해병대의 강인함은 단순히 장비나 전술에만 기인하지 않는다. 그것은 수십 년간 이어져온 교육, 문화, 가치관, 전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며 바로 이러한 내적 단단함이 한국 해병대를 세계에서 주목받는 군대로 만든 핵심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기술과 전략이 중요한 현대전에서도 결국 싸우는 것은 사람이며 해병대는 그 사람을 가장 철저하게 준비시켜 작전에 투입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군사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 해병대의 경쟁력은 단순한 전투 능력의 집합체를 넘어선다. 그것은 하나의 독립적이고 정교한 군사 생태계로 발전하고 있으며 전략 기획, 병력 운용, 전술 훈련, 기술 도입, 문화 전파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구조적 복합성은 해병대가 다기능 전투 집단으로 진화하는 데 핵심적인 기반이 되었다. 해병대는 상륙작전뿐 아니라 도서방어, 도시전, 저강도 분쟁 대응, 국제연합작전, 재난구조, 사이버 위협 대응 등 복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군종으로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복합화된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병대는 내부 훈련 프로그램뿐 아니라 외부 기관과의 협력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해군과의 협조 훈련은 물론 공군 및 육군과의 합동 전술 훈련, 민간 연구기관과의 전략기술 연구, 대학 및 국방과학연구소와의 인재 교류 등이 그에다. 이러한 융합형 운영은 단순한 상부병력, 체계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현장 전술 환경에 기반한 실전형 전력 모델로 해병대를 변화시키고 있다. 동시에 이는 유사시 자율적 판단과 행동이 가능한 지휘체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해병대는 또한 조직 유연성과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를 기반으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속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특히 긴박한 돌발 상황 발생 시 중앙지휘부가 아닌 일선 지휘관의 상황 판단과 자율적인 작전 전개가 가능하도록 권한 분산이 체계화되어 있으며 이는 현대 하이브리드 전장에서 요구되는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킨다. 지형의 한계, 기상 변화, 정보 차단 등의 변수에도 민첩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와 더불어 해병대는 정보 분석과 작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기존의 경험적 직관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투집된 정보의 구조화와 시뮬레이션 결과 분석을 통해 작전의 유연성과 확장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인공지능과 연동된 작전계획 수립 시스템으로의 발전을 예고하고 있다. 해병대는 이러한 기술을 통해 정보 기반 전쟁 인포메이션, 워페어 시대에도 뒤처지지 않는 디지털 전환을 완수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해병대는 전장의 최전선이라는 위치에 걸맞게 정신적 준비 태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전투력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도 정신력은 위기 돌파의 최종키로 간주되며 훈련 과정에서 강조되는 전후의 리더십, 위기관리 능력은 실전에서 조직 전체를 지탱하는 중심축이 된다. 특히 이러한 문화는 단기적 전투력뿐 아니라 장기적 조직 생존성과도 직결되며 실제 해병대의 임무 수행 지속성과 전력 보존력은 국내외 군사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 해병대는 단순한 해안방어군이 아닌 범지구적 작전 대응이 가능한 전략적 전력으로서 변모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더욱 복잡해질 글로벌 안보 환경에서 핵심 전력으로 기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단계는 이러한 해병대의 역량을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고도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적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 한국 해병대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해보면 단순한 군사 조직 이상의 상징성과 전략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해병대는 상륙작전이라는 고전적인 전투 방식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하이브리드 전장, 정보전, 민군 폭합작전 등 다양한 전투 양상을 아우르는 통합형 전력으로 진화해왔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시대의 흐름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안보 환경에 맞춘 자주적 진화의 결과이다. 특히 한국 해병대는 물리적인 전투력뿐 아니라 조직 문화, 정신력, 국제협력, 기술 운용 능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다. 전통과 첨단, 육체와 지성, 명령과 자율이 공존하는 전투 집단으로서 그 존재는 단지 전투에 강한 병력이라는 의미를 넘어 국가를 대표하는 정의 상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는 한국 해병대가 왜 국내외에서 높이 평가받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이다. 동시에 해병대는 우리 국민의 자부심이자 신뢰의 대상이다. 국난의 위기 속에서 항상 가장 먼저 투입되고 가장 어려운 작전을 맡아온 이들은 단지 군인이 아닌 국민을 지키는 최전선의 수호자로 여겨진다. 이는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단순한 구호를 넘어서 실제 사회적 존재감과 공적 기여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기도 하다. 그들의 존재는 국민에게 안정감을, 적에게는 억지력을,
동맹에게는 신뢰를 안겨준다. 이제 우리는 해병대를 하나의 작전 병력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대한민국 국방력의 최전선이자 위기 시 가장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이며 평시에는 국가의 품격과 책임감을 대변하는 외교 자산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국민에게는 자부심을, 미래 세대에게는 영감을 주는 정의 전력의 표상이다. 해병대는 국가 안보의 보루이자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정신적 상징인 셈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해병대, 세계에서 얼마나 강한가? 라는 질문은 단순한 전투력 순위나 장비, 비교만으로는 절대 답할 수 없다. 그것은 곧 해병대가 수행해온 임무, 보여준 책임감, 축적된 역사, 그리고 앞으로 감당해야 할 미래의 전략적 역할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가능한 질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면에서 한국 해병대가 세계적 수준의 전력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전투 집단임을 확신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해병대는 국가의 바다를 지키고 국민의 마음을 지키며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켜가는 최전선에 설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해병대가 세계에서 진짜 강한 이유다.